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9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오늘은 킹달러네요. 킹달러. 드디어 110을 지수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ISM 서비스 지수가 발표됐는데 내용은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박살이 나는 그런 아이러니가 시장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네요. 최근 오히려 경기 지표가 좋고 경기가 생각보다도 슬로우 다운 하지 않고 뭐랄까 소프트 랜딩하는 그런 좋은 모습인데도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린 골디락스라고 봤는데 오히려 시장은 패드 움직임, 그 다음에 잭슨 홀이 그 강한 그 멘트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우리 그 나스닥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좀 하락하는 하락폭이 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야금야금이지 않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살짝 무너지면서 그렇게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 추석을 앞두고 개인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매도로 나서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 자금이 8월 말까지 쭉 밀려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좀 주춤하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스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중국이 위안화가 너무 약세니까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정책을 쓰는데 통화 완화 정책을 쓰는데 이러한 것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 또 호재로 일시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그러한 모습, 좀 복잡한 변수들이 막 시장에 조그만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더욱 흔드는 그러한 좀 불안한 장이 요즘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시장의 큰 핵심 줄기였던 태조 이방원이 박스권에 갇히면서 좀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죠. 이러한 어떤 킹 테마들이 주춤할 때 이제 뭐 잡주들과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듣보잡 듣지도 못한 그러한 다양한 모멘텀이 시장에 나타나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좀 혼란스러운 장이 어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아마 그러한 빠른 순환매, 잡주들의 시장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9월 7일 시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킹달러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다. 어제 환율이 1371원, 1371, 뭐 1400원 한번 찍어야 이게 정말 끝이 나는 건가. 1371원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달러 지수는 110. 서비스업 경기 지수가 발표됐는데 양호했다. 미국이죠. 네, 서비스업은 미국이 70%를 차지하는데 이 경기 지수가 지난달보다 더 양호했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도 아주 강하다. 그렇지만 주식은 이익의 함수인데 이걸 뒤집는 거죠. 더 강한 미국의 긴축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13일날 CPI를 보고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CPI가 생각보다 빨리 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 이야기를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말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그 유튜브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중국이 봉쇄를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통화를 완화시키는 이중 정책을 쓰면서 어제 중국 관련 화장품주들이 시장에서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오래가지는 못하게 보이네요. 결국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면서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유럽의 이러한 모습이 좀 문제는 크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어제 LNG 가격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네요. 미국의 여러 국가들이 미리미리 스팟 시장에서 하는 에너지들을 미리미리 사서 챙기는 바람에 에너지 가격의 민감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 키포인트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전일이죠. 전주가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음은 뭐 살짝 오르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죠. 이때까지는 참 좋았었는데 나스닥도 살짝 플러스가 났고 S&P 500도 그렇지만 막판에 다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형적인 약세장이죠. 지난 금요일은 좀 무너지더라도 끝이 좀 살아있었는데 영국은 0.18%, 프랑스는 0.19%, 독일은 0.8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크게 빠졌는데 노드스트롬 오늘 또 잠가버리는 것 때문에 어제 아시아는 그나마 잘 버텼습니다. 니케는 플러스 0.02, 상하이는 1.36, 항생은 0.12, 한국은 둘 다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그러한 장세, 아시아 시장이 그나마 살짝 버티고 있는 그러한 수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모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봐야 되겠죠. 한국경제TV가 지난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ISM 8월 서비스 PMI 지수가 56.9를 기록했다. 예상을 상회했네요. 50이 넘으면 일단 경기가 나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56.9까지 왔습니다. 바이든이 시진핑과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면 만날 것이다. 시진핑을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면 만날 것이다. 네, 트러스트라는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취임을 했네요. 폭풍우를 헤치고 경제 재건을 하겠다.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달러 가치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엔화 가치는 반대로 24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죠. 이 세계 유일하게 달러만 강세, 나머지는 다 약세. 그 중에서 누가 약세가 덜하느냐, 더하느냐 이 싸움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워낙 약세의 그 폭이 제가 봤을 때는 상위권에 속하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분석한 자료에도 그 우리의 라이벌인 중국이나 뭐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그렇다고 일본보다 덜하지만 그렇다고 낮은 상태가 아니죠. 워낙 약세가 상위권에 속한다. 거기에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리버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속 8월 말까지 들어왔던 우리의 외국인 자금이 과연 9월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의 의문점, 네, 이 물음표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은데 빨리 현 정부가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부는 대체 뭘 하겠다는지 이 정확한 프레임이 나오지 않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최소한 뭐 소득주더라도 나오는 거, 뭐 망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딱 플래그십이 있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어리버리한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빌 에크만이라는 미국 글로벌 헤지펀드 매니저가 CEO가 인플레가 확실히 하락해야 주식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뭔가 주식 매수 시점을 계속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빌 에크만이 퍼싱 스퀘어 캐피탈인가 그걸 운영하는데 아주 유명한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제가 봐서 올 연말까지는 전혀 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 초에나 돼야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져 있으면 헤지펀드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제가 봐서는 중소형주와 그 다음에 박스권에서 갇히는 움직임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건 스탠리 CIO가 S&P 500 4분기에 3,400까지 밀릴 수 있다. 지금 3,900이죠. 500포인트가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골드만은 반대로 미 경제 연착륙 궤도에 진입을 했다. 연착륙이 중요하죠. 인플레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골만삭스는 보는데 골만삭스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9월 13일 날 발표될 CPI가 생각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살짝 아래에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한 전망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SEC는 회계법인에 대해서 상패 피하려고 감사를 맡기는 중국 기업을 주의해라 이렇게 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ISM 비지어 PMI 지수 아닙니까? 56.9, 전월이 56.7이었죠. 55.3이 6월에 가장 낮았는데 생각보다도 강하게 올라온다. 특히 비제조업이니까 서비스업이 이렇게 강했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슬로우다운이 생각보다도 연착륙하고 있다. 경제 지표로 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평상시 같으면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해야 될 요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이런 요인이 긴축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정상적인 논리, 시장 논리, 경제 논리가 언제 다시 균형을 맞추고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강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쉽게 이런 것들이 시장에 더 부각이 되려는지 역시 이것은 9월 21일 2일 FOMC 미팅 때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 사이에 지금 한 달 내내 2주간의 혼돈의 시대, 작은 변동성의 시장이 확대되는 시대, 약세장의 시대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게 당연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금일 달러 지수가 드디어 110을 넘었네요. 110.26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보십시오. 킹 달러에 대한 이 끊임없는 이 우상향 추세가 언제 꺾일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금일 유가가 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87.33달러까지 WTI 하락을 했네요. 오펙이 12월에 10만 배럴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을 하겠다 했는데도 시장은 경기 침체와 이러한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유가가 80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87.33달러.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CPI를 안정시키는 데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즐거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10년짜리 국제금리는 14bp나 올랐습니다. 3.34까지 올라왔죠. 2년짜리도 9bp, 거의 10bp 가까이 올라왔는데 미국 금리가 전체적으로 우상향, 한꺼번에 우상향하는 거죠. 스프레드는 26bp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일드 커브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지속되고 좀 불안하죠. 금리가 좀 하락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경기 반등이 지속되려면 마지막 한 조각이 모기지 금리가 3%대로 내려와야 된다. 지금 5.5가 높게 형성된 그 모기지대가 3%대로 내려와야 일반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일반 가게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연동금리를 쓰지 않습니까? 이러한 면들이 한국에서 집을 돈을 주고 빚을 내서 집을 산 여러 가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소비를 못해요. 그래서 먹는 것 아끼고 배달 음식 시키지 않고 자녀들 학원비 줄이고 어머니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인데 이런 누가 소비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1년이나 6개월 후에 반드시 경기가 침체가 온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죠. 소비가 살지 않으면 경기가 당연히 침체되죠. 여기에 이제 고용 불안, 내년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사람 감축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한 여의도 증권사가 1번 타겟인 것 같은데 내년엔 틀림없이 인원 감축이 일어납니다. 전일 미국 주식은 거의 다 하락을 했는데 주요 개별 주식들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154달러, 0.82%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상승을 했는데 1.56% 상승해서 274달러. 리비안도 3.59% 상승하며 3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10% 하락하며 253달러, 엔비디아는 1.33% 하락해서 134달러까지 내려왔네요. 엔비디아는 150달러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이다. 200달러 근처에는 매도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박스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정도면 엔비디아는 한번 살만합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TSMC는 1.08% 하락해서 80달러를 지키고 있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95% 하락해서 55달러. 결국 반도체는 올 1년 내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막 갖다 지어패버리던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아시아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IT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크, 이 모든 게 동네 호구가 된 게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메타 플랫폼스는 1.11% 하락하며 15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더블록스도 0.08% 하락해서 37달러. 메타가 한 번 정도는 올라올 거다. 이 VR, XR 결국 MR이 크려면 메타 플랫폼스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제 VR, XR 관련 주식들은 크게 오르는데 메타는 오르지 않는 이것을 VR, XR을 만들고 전달을 했던 플랫폼이 바로 이 메타 플랫폼들인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메타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인데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정말 한 번 순환매의 영향 한 번도 그 수혜를 받지 못하고 바닥에 깔려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견디셔야죠. 지금 파는 것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악물고 지금은 견디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 순환매가 돌아오기를 바라야 되죠. 근데 비트코인이 2만 달러가 무너지고 18,930인데 제가 이야기했죠. 비트코인은 18,000원, 18,000달러가 무너지면 사서 22,000달러 되면 파는 그런 박스권 매매가 정설이다, 정답이다. 이렇게 제 생각을 이야기해 드렸죠. 네, 금융시장 한번 봅시다. 전일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타나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생각보다 강한 미국 경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이상한 경제 현상이 지속 중이다. 주식은 이익의 함수인데 오히려 경기 호황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상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가 중요하다. 환율 변수가 가장 큰 주가 움직임의 변수로 작동한 지 오래이며 여기에 중국 경제 상황과 정책 변수가 더해지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혼란스러운 장이다. 태조 이방원이 박스권에 갇히고 일부의 리오픈주, 5G, VR 관련주, 여기에 포르쉐 IPO라는 듣보잡이 가세하면서 전형적인 약세장 흐름 속에서 막 듣보잡 뭐랄까 잡주들이 개별 종목들이 순환매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세. 이런 장세들은 정말 개인들이 뭔가를 투자하기 어려운 장세죠. 개인들은 큰 테마가 있으면서 다 올라타는 게 참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양극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태조 이방원이 살짝 나타나다 얘도 이제 박스권에 갇히는데
얘를 또 뜯어보면 이 안에서 풍력, 태양광은 또 오르고 나머지는 좀 쉬어가고 이런 모습인데 태양광과 풍력 그중에서 풍력이 더 나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단기 모멘텀주가 시장에 판을 칠 것으로 보이나 이제는 이러한 단기 모멘텀주가 이익 실현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뭔가 뚜렷한 테마나 종목이 안 보이면 쉬어야 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담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 그나마 믿음이 가는 것은 VR 테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또한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좀 캐션 마크가 붙어 있는 거죠. 선익 시스템 이런 애들은 까보면은 주식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은 종목들은 아닌데 VR 테마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하루 종일 고민을 했던 건 과연 자동차주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미 완성차인 기아 현차가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이고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타이어주가 쫓아가죠. 여기에 3기라는 종목 같은 것은 포르쉐 IPO 같은 것 쫓아가고 다음에 자동차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다양한 부품 업체들이 일시적 상승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인데 제가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죠. 특히 우리 친구들 중에서 기차와 현차를 가지고 있어 20만 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카페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20만 원 일단 30%는 팔아라. 그리고 현차는 22만 원까지 끌고 가보자. 기차도 마찬가지죠. 일단 지금 30% 팔고 나머지 70%로 일단 달려보자. 왜 그러냐면 가장 그 전통적인 종목 중에서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자동차밖에 없는데 지금 올라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먹었기 때문에 터지더라도 버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버퍼로 버틸 수 있게 추격 매수는 비추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플러스 10% 정도를 더 끌고 와라. 그래서 이익을 실현해라. 이게 제가 자동차의 주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자, 저는 일단 태양광과 풍력, 방산 이 정도가 그나마 태조 이방원 중에서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이 정도로 놓고 살짝 30% 정도의 현금 이걸 보고 9월 13일 날 CPI 지표 전에 이제 배팅을 해야 되는데 저는 CPI가 생각보다도 더 하락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확실히 CPI가 꺾였다 그러면 주가는 반등해서 올라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9월 다음 주에 수석 끝나고 한번 매수 배팅을 해보자. 이게 저의 단기적 시각입니다. 네, 여러분 추석이 가까워지네요. 좀 어수선하고 태풍이 그나마 무난히 잘 지나간 모습인데 어제 포항에서는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주위에 불행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답고 예쁜 가을에 주식이 좀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그러한 대한항공 하늘색과 같은 그런 하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빛이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